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서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내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좀 회동 일자가 당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교수님,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요 의제, 북핵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5차 핵실험은 우리 한국의 안보 지형을 통째로 흔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안보 지형을 흔드는 이 사건에서 정치권이 늑장 대응을 하면 역사에 대한 큰 직무유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아시다시피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런 포럼 등에 오면서 또 라오스에서는 일정까지 땡기면서 올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저는 더 빨리 만나서 해야 되면 밤 1시간, 2시간 내일도 늦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만나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의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분기별로 여야 영수회담, 여야 지도자들과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마침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또 12일 날 아시다시피 워싱턴으로 지금 저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가 가게 돼 있잖아요. 가서 뭐 미국의 싱크탱크 또 하원 의장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미리 좀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함으로써 좀 단합된 모습으로 이 안보 얘기를 돌파해야지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표출된 이런 남남 갈등, 국론분열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그분들이 또 워싱턴 가서 딴소리하고 그러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런저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일 만나실 때 일단 사소한 건 다 접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 국민의 지금 생명이 걸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네, 오히려 내일 회동이 늦었다. 큰 틀에서 좀 안보 관련된 통 큰 그런 회동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그렇다면 내일 이제 여야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박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우리 한반도의 안전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핵이라는 것은 정말로 비대칭의 사실상 뭐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또 여야 대표들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2006년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5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이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계속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아마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서라라는 아마 거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이것은 국회에서도 현재 여야 합의로 결의안이 지금 규탄 결의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나 아마 유사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해법 문제는 약간 다를 겁니다. 민생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북한에 대한 압박, 강제하는 정책 그리고 요즘은 나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체제 전환,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 북한 체제의 붕괴 아니면 최소한도 북한 체제를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개성호 군단이 중단되는 등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을 나가고 북한은 계속 무기 개발하고 이것이 지금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남북 간의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핵항모를 파견한다, 뭐 미국의 비행기들, 전투기들 와서 뭐 무력 시위를 하는 등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 야권에서는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증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체제가 우리가 사실 훨씬 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어느 정도 바꿔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평화의 장에 나서라라고 할 텐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해법을 제시할 텐데요. 여기 더불어서 야권에서는 뭐 우병우 민정수석 이 사퇴 문제까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대통령까지 같이 모여서 좀 지혜로운 해법들, 국민들이 추석 때 좀 안심하고 향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좀 제시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실은 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정말 큰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들은 정말 아주 적습니다. 이 큰 바이라면은 5차 핵실험, 이 핵정국은 다른 거는 뭐 조금만 자갈도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중을 좀 따져야 되겠고, 핵실험 한 날 제가 우연히 아침에 그 CNN을 보니까 아침 내내 계속 자막으로 크게 계속 다룰 정도로 위중한 상황인데, 사실은 북한 정권은 그동안에 뭐 이제 늑대 소년이 돼 있잖아요. 이제 믿지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누가 이런 문제를 초래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화도 해보고 어울러도 보고 도와도 줘보고 뭐 했습니다만은 무리하게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정권의 본질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거기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흐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정권이 아니고 무리하게 3대 세습 왕조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북한 주민을 억압하면서 인권을 말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 잘못된 체제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대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끌고 가면서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일정 부분 활용하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의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국방 정책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유연하고 잘못된 접근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결코 적지가 않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KAMD라든지 킬체인도 2023년에 대해서 완공하는 이런 아주 지금 구멍 여기저기 뻥뻥 뚫린 이런 대한민국 국방 체제하에서 지금 다른 이슈보다는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밤잠을 설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더 큰 걱정과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정말 역사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저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의 우국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우리가 전쟁으로 가지 않고 우리 한반도가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가 파국으로 가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06년 이후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대결 양상으로 가거든요. 북한에서 도발하면 또 우리 제재하고, 또 우리 제재에 맞서서 저쪽은 핵 증강하고 또 도발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제재하고, 국제사회가 같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인권 문제를 제시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요.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같이 외교적인 압력을 가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외교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북한이 아마 우리나라 국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북한의 이런 독재 체제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하고 비판할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북한이 여기까지 왔을 때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마다 지나치게 북한과 대결하는 양상이 되면서 우리가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롭고 또 이런 이 문화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전파가 되고 북한에서 사실 내부의 균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계속 핵이 증강되고 무기가 계속해서 새로 개발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을 지혜롭게 관찰을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안보고, 과거처럼 이렇게 뭐 지시하고 늘린다고 해서 양쪽으로 불리는 그런 안보가 아니라 정말로 알파고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한 일단 인식은 두 교수님께서 같으신데 약간 해법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차이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어쨌든 어쨌든 그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은 나올 텐데, 뭔가 방침은 나올 텐데, 어떤 방침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좀 발표됐으면 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남에 있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사전에 의제도 조율되고 상호간에 이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도 일관된 선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 대통령과 뭐 여야 대표의 만남에서 사실은 사전 조율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원칙은 나올 수 있지만 답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라인이 있는 거고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좀 그런 역할들이 사전에 좀 필요하다. 과거의 정부에서도 항상 그런 사전 조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분명히 북한에 대한 규탄 메시지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나서라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받아서 북한이 변화라는 것들은 아마 그 일관된 메시지 이 부분이 아마 내일 여야 간의 합의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여야 간의 합의로요. 합의로 나오는데 대신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합의문이 나올 텐데요. 저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을 북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이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북한에 대한 규탄과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야가 좀 지혜롭게 그다음 실제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때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내일 회동에서 좀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차 방송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육자회담도 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다자외교, 정상외교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속내는 다 알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사실을 자꾸 숨기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저께 이야기하듯이 지금 준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는 그동안에 지금 누적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안보 불감증도 해가지고 총체적인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번에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이 문제를 정말로 밀도 있게 다뤄야 돼요. 그러면 뭐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우리 내부의 문제 심각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핵 문제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국제사회는 그 유엔을 통해 가지고 다자 제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국을 정말로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원유를 공급하는 밸브까지 잠글 수 있는 이런 압박책으로 가지 않으면 북한 체제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슨 시간을 더 우리가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말이죠. 물론 뭐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이야기를 못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조건부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어오고 또 사드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조건부로 배치한다. 이 정도의 성명은 나와야지 국민들이 정치권도 일하고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 위해 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또 이상한 이야기하고 말이 과거에 답습한 잘못된 거는 두루뭉실한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정치권을 믿고 앞으로 안보를 맡기겠어요.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 미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핵 무장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치권에서 이 핵 무장론을 놓고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하여튼 91년도에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전술핵 다 좀 철수가 되고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또 비확산 체제 NPT의 회원국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금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범적인 이야기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규범적인 이야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팽개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제는 물론 북한의 핵을 해결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핵 무장론까지 가야지 주변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압박감을 가지고 북한을 더 압박해가지고 핵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든지 북한이 망하든지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이렇게 미온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다음에 또 북한에 또 미사일 또 23번째 쏘고 육자 핵실험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 또 반복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오는 핵무장론은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우리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지키지 강대국이 지킵니까? 미국이 지킵니까? 일본이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건 전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와야 될 얘기다. 시간이 충분히 지금 지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핵무장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앞선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한반도가 비핵화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좀 견해를 밝혔거든요. 김 교수님, 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후죽순적으로 현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NPT가 이미 국제사회에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북한처럼 저렇게 도발도 하고 하는 소위 말해서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과는 우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제사회를 질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와 핵심적인 사실상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나라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핵을 용인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 규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북한의 이 북핵에 맞서서 핵은 분명히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포의 균형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사안이지 저쪽에서 핵 증강했다, 우리도 만든다.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전력을 증강하고 우리도 또 증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안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외국을 설득하면서 만일 경우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타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나오는 우리 정치권의 논의를 보십시오. 대부분 주류 정치인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주된 역할을 하시는 정치인들보다는 몇몇 좀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야 통틀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우리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맞서는 방식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 보십시오. 미국에서 핵에 대해서는 전혀 한국의 핵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과 뭐 국방계도 주류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내부의 분위기를 더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현재 안보 위기에 편성한 핵무장론은 굉장히 위험하다. 도리어 그런 부분들보다는 더 신중하게 우리 한국 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의 지렛대들을 만드는 것. 개성공단 폐쇄하고 다 이미 우리 지렛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남은 게 없습니다. 오직 대북 심리전하고 인권 문제로 계속 압박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그걸로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북한 체제의 그런 폐쇄성이라든가 이런 독재 체제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우월성 또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좀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남아있죠. 이제는 중국 공산당에 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형청을 하고 과거처럼 하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 이거예요. 이번 어제 북경에 지재룡 북한 대사 불러서 또 형식적인 이야기 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원유 밸브 잠글 수 있는 그런 강한 압박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핵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또 기폭 장치까지 모두 확보하고 한 달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이런 기회에 개정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이건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계속 이렇게 우리를 아주 안 좋은 그런 협상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놔주면은 우리가 대북 억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도 일본 수준은 최대한 좀 이걸 개정해서 우리가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로 바꿔달라. 이런 압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에 많이 해봤잖아요. 뭐 돈도 줘보고
달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체제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깨닫고 말이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까지 응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동독이 무너지고 이 소련이라든가 구체제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의 채널도 만들고 압박도 하고 또 뭐 인권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도 하고 때로는 또 압박하고 하면서 북한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민족이 재난, 뭐 전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동안의 협상 태도로 봐서 그리고 현재 상황과 같이 견주어 보더라도 저는 협상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요청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과 완전히 사실은 갈라서는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라든가 러시아 외교 관계도 그동안에 사실은 탄탄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한동안 중국에 가서 구애하다가 또 미국에서 화를 내니까 미국 쪽에 갔다가 결국 중국과 지금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항저우 G20에서 봤지만 중국은 사드를 전면에서 오바마와의 회담에서도 전면에서 내세웠고 사드 반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력을 우리가 갖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렛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외교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도 사실상 대결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외교 안보 라인,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라인에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발언의 메시지도 상대국의 지도자를 뭐 직접 지칭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청와대라든가 또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정제되고 세련된 메시지, 북한이 듣고 움찔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몰리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상대를 자극하고 저쪽은 또 우리를 자극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이 외교의 지렛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반도가 외교라든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기회에 아주 신중하게 그동안의 정책도 한번 제대로 좀 짚어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김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대중관계 복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박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그 핵 미사일의 그 배치의 현실화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에 대해서 우리는 북핵에 대응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 지렛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중국이 원유 밸브를 잠그는 정도의 우리 강력한 그런 대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약하다. 혹시라도 뭐 모든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측면들 그리고 미국과 이 대결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인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번에 항저우에서 오바마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우리가 그 결을 봤습니다. 중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반도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이해를 시키고 또 중국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그것을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만들어내야죠.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데요. 만일의 경우 이 상황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가 전력으로 배치되고 더욱더 고도화 개발되고 최소한도 빠르게 북한의 이 핵무기 개발 단계라도 동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미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수단에 대해서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관계 또 대북 관계에서 지렛대를 만들어서 북한이 최소한도 일단은 동결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또 전략적인 고려를 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북한의 붕괴까지 전제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북한이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이거를 회복하려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도 얻어야 되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양해도 얻어내야만 우리가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에서 악화시키면 거기에 끌려가고 중국에서 악화시키면 거기 끌려가고 북한에서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요. 또 여기에 중간에 아베 정부가 또 상황을 또 자신들의 주도로 끌고 가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외교안보 라인이 저는 총체적인 무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때에 대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서 네, 왜- 지금 상당히 이 북핵 그-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이 치열하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워낙 말씀하신데 네, 그 지금 이제 네, 시간이 다 짧게 됐나요? 네, 짧게만 이제 짧게 그렇게 말씀- 짧게 네, 네.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세계 12위 그런 성공한 국가가 되고 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안보적으로는 우리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분단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봐야지 자꾸 이상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꾸 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말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자꾸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북핵 5차 핵실험에 대한 그 뜨거운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